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최근요, 이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과 또 이로 인해서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홈플러스의 상황부터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좀 얘기 나눠볼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하루하루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계속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황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MBK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홈플러스 대주주입니다. 근데 뭔가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기습적으로 이제 기업 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사실 되게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요게 지금 계속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홈플러스 이제 납품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이제 불안불안하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이걸 소비를 안 하겠죠? 네. 홈플러스 가서 왜냐면 살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상호엔 더 심각해지겠죠. 그렇죠. 네. 살 물건이 없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기까지 그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돈을 못 받은 지금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럼 뭐예요? 야, 지금 납품한 것도 지금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앞으로 납품했다가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또 TMF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홈플러스 상품권도 이제 결제를 지금 중단하겠다. 그래서 신한과 삼성카드에서는 이제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구매 및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고스란히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것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플러스가 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냐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홈플러스 매출액이 그래도 이제 보시면 2010년대 중후반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영업 보시면 요게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도 좀 나고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나고 그리고 코로나 터지는 2020년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21년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죠? 21년부터는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21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23년, 22년, 23년에 이 규모가 어떻게 됐죠? 적자 규모만 거의 5천억씩.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거의 1조 가까운 지금 손실이 난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제가 리치고를 만든 지도 이제 벌써 거의 10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전략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는 안 좋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없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속적이고 성공 가능한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히든 멘토라고 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줘서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또 기회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리치고 김기원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프로세스를 꼭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치고의 다양한 이런 유료 기능들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도 한 달간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아니 보통 이제 개인 회생 절차를 거치는 그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관례처럼 네. 보통 이제 워크아웃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 법정 회생을 한다든가 네. 신청한다든가 이런데 네. 표면상으로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문제 없지만 너무 바로
급하게 네. 개인회생 절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업계 2위잖아요. 그래도 대형마트.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대한 지진이 터지기 전에요. 네. 여진이 미리 있습니다. 여진들이. 근데 저는 제가 25년 하반기를 제가 정말로 위험하게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점점점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진짜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단순히 홈플러스 하나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팀F, 홈플러스 이런 큰 지진이 터지기 전에 이런 여진들이 생기고 있는 원인들이 뭔지 이거를 좀 우리가 근본을 좀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MBK 파트너스의 이제 무리한 차입 경영입니다. 예, 그래서 차입 경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장사가 잘 될 때는 모르는데 21년부터 상황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오프라인 상권이 죽고 네. 온라인 상권이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 하는 것처럼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건물을 사는데 너무 과도하게 내가 돈을 빌려서 건물을 사는 거예요. 월세가 잘 나올 때는 어때요? 월세가 잘 나올 때는 괜찮죠. 잘 굴러가니까. 잘 굴러가지. 네. 근데 월세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게 생겨요. 그러면 뭐로 넘어가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좀 싸게 네. 팔게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니, 팔 수밖에 없죠. 경매가 지금.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건물을 무리하게 대출 끌었다가 사서 이 월세보다 나가는 유지비가 많아지는 순간 게임 끝나듯이 지금 홈플러스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초반에 너무 무리하게 네. 이제 MBK 파트너스에서 끌어다가 네. 그걸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도 무슨 꼬마 빌딩 이런 거를 막 영끌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대출 좀 많이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아 저는 정말 도대체 왜 그렇게 끊임없이 불나방 같은 분들이 생기는지 지금 상황이 예전처럼 좋은 상황이 아닌데 자 그래서 보시면 네. 대체 얼마나 그런 부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인수 자금이 총 인수 자금이 이제 7조 2천억 원인데 이제 요즘에 5조 원이 이제 대출입니다. 5조 원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수를 위해서 조달한 빚과 이자를 홈플러스가 갚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저부터 영끌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영끌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462%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장기성 차입금이 있고요. 네. 단기성 차입금이라는 게 있는데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단기성 차입금이라는 얘기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네. 자, 근데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냐면요. 1조 1,400억입니다. 이것도 많아요. 자, 근데 23년에 손실이 얼마 났어요? 23년에만 손실이 5천억이 넘었잖아요. 와, 그럼 절반이 그렇죠. 네. 절반이 뭐예요? 절반 훨씬 넘는 넘네. 돈을 지금 예. 갚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단위를 줄여볼게요. 자, 지금 작년에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나셨거든요, 우리 네. 미치고님이. 네. 왜 진짜를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5천만 원 지금 손실이 난 상태는 그 전에도 한 4천 몇백만 원 네. 손실 나고 네. 2년 동안 지금 한 1억 지금 1억. 까먹었어. 네, 네. 그런데 올해 지금 갚아야 될 돈이 1억 지금 1,400이에요. 지금 심장 떨려요, 안 떨려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미치고님이 다행히 부동산이 있는 거야. 지금 홈플러스가 뭐예요? 나 괜찮아. 나 저기 부동산 갖고 있는 거 있어. 그치.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홈플러스가 있는 매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매각하고 있네요. 네네. 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 네. 자, 거기에 이제 홈플러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온라인 쇼핑은 성장을 하는데 지금 쿠팡은 계속 뭐 사상 최대 실적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이 지금 유통업이 완전 지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상권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냐. 우리 미치코님도 국민연금 납부하시죠? 네네. 예, 근데 국민연금이 이것 때문에 지금 한 1조 까먹게 생겼습니다. 예. 1조나요? 네. 자, 이거를 보시면 2015년 홈플러스 인수할 때 국민연금이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로 한 6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이때까지 아까도 보셨지만 2020년까지 이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자까지 합하면 이게 이제 1조 1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가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받지 못할 돈이 1조 원이 넘는 거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네요. 일단은 너무 많이 돈을 끌어다가 써서 빚을 네. 만들었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네.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아니 사실은 뭐 똑같이 치면 홈플러스도 있고 이마트도 있는데 네. 이마트는 이 쓰기라고 하는 온라인 배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그렇죠. 탈출구를 만들어 놨는데 홈플러스는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보다 더 좀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럼 국민연금 이거 좀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 글쎄요. 이거는 뭐 홈플러스 측에서는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4조 7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우리가 한 5조 가까운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메리츠 등 금융부채 상환에 1조 한 4천억 정도 쓰고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 이거군요. 라고 홈플러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걸 매각하면 충분히 네. 이걸 뭐 커버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긴 하는 건데.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엄청난 또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우리 미치고님이 전국에 건물을 한 10개 정도 갖고 있었어요. 건물을. 아이 좋다. 좋죠. 자, 네. 건물이 한 10개 정도 있었어. 근데 이 중에는 완전 좋은 핵심 상권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강남에 있느냐, 그렇지. 자기 지방에 있느냐. 그렇지. 뭐 이런. 그래서 핵심 상권에 있으니까 이거를 팔았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이게 뭘로 와요? 내 돈으로 현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판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미치고님이 건물주신데 이 건물을 일부를 팔았어요. 근데 거기에 미치고님이 계약 조건에 거기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조건이야. 그러면서 월세를 굉장히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다. 그렇죠. 그 월세가 연간 얼마냐면요.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는 조건으로 내가 이제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홈플러스가 이렇게 안 좋아질 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죠. 그쵸. 근데 사는 입장에서도 아, 그래 홈플러스 네가 있으니까 임대료 이렇게 내준다고 많이 내준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살게 하고 산 거예요,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홈플러스가 이대로 갔다가 이제 임대료 낼 수 있겠어요? 못 내겠어요? 심각하네요. 심각해요, 이게 생각보다 상황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을 돈이 있잖아요. 자,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또 파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개인들한테. 맞아.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못 받게 생겼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뭐 뉴스 보니까 계속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피해자들 계속. 예, 내 돈 뭐 내가 집 살 돈 1억 7천 뭐 2억 이런 거 해놓고 믿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회수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방송에도 우리가 찍었지만 이자 조금 더 준다고 이런 위험한 기업이나 이런 위험한 뭔가 금융상품에 내 돈을 넣는 건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네. 홈플러스 정말 굵직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네. 사실 예상하긴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것도 보면 알잖아요. 홈플러스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그쵸. 2년 연속 영업 손실을 냈는지는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내가 홈플러스 뭔가 찾아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년에 4천억, 5천억씩 지금 적자 보고 있는 회사인데,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제2의 이 TMF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이유, 물론 경제가 악화돼서라고 뭐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좀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불경기가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하더라도 마트 가서 소비해요? 온라인으로 주문해요? 우리 미치고님 최근 마트 가본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가긴 하는데. 아, 가세요? 네. 홈플러스 가세요? 홈플러스를 안 가. 아, 홈플러스를 안 가고? 죄송합니다. 홈플러스 안 가는데 어쨌든 네. 온라인이 저렴하면 온라인을 살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럼요. 편리하기도 하고 저렴해요. 그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네. 배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온라인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굴러가면서 지금 22년, 23년 엄청난 적자가 났던 건데 네. 애초에 시작부터가 빚을 가지고 영끌해 가지고 이거를 인수한 거. 그러니까 영끌해서 건물 사서 지금 경매 나온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엄청난 지금 경매 물건들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홈플러스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거예요. 예, 정말 이거는 안타깝지만 저도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나고 미팅도 하는데 이 힘들어하는 강도가요 완전 달라져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말 내 소중한 돈 이자 조금 더 준다고 이렇게 절대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로 철저하게 내 돈을 지키고 지금 그럴 수 있는 금융기관에 여러분들 돈을 넣으셔야 됩니다, 진짜. 네. 아니 MBK 파트너스 뭐 먹튀논란도 있더라고요. 요새 뭐 네. 세무조사도 이제 착수하겠다. 네. 어제 저희가 지금 12일 촬영 날짜인데 네. 어제 이렇게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아니 MBK가 미리 안 거 아니냐? 네. 알고 지금 모르기 힘들게. 아니 근데 당연히 알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네. 내부 사정을 다 네. 보는데. 그런데 왜 굳이 네. 그렇게 발행했느냐 이제 채권을 맞아요. 뭐 이런 네.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뭐 누가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지 수영복 벗고 수영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물에 빠지면 그 추한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저는 경제시장에서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좋을 때야 살짝 뭐 이런 뭐를 해줘 이런 게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 국민연금 이거 다 국민들 돈이잖아요. 세금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날아가게 생긴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래서 국민들의 좀 이런 세금을 함부로 이렇게 좀 투자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홈플러스의 개인 회생 사실 그 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우려하면서 지켜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